충남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 연수시설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홍제사 대웅보전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조계종 전개대화상 무관대종사 등을 증명으로 60일에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에 정신을 담아 결성된 서울수국사 상월청년회가 일기 활동을 회양하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계 대북교류기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국토 최북단 비무장지대를 찾아 남북 분단 현장을 순례했습니다. 국토관문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사찰 태고종 용궁사가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갖고 세계를 향한 불교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군포교의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군불자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시설인 교육관이 우선 완공됐습니다. 교육관에 이어 호국 홍제사 대웅보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군불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불, 법,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불교가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불교신앙 활동의 거점이 될 계룡대 호국사 영예교육관 템플스테이관이 문을 연 겁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는 어제 계룡대에서 템플스테이관 개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군승, 국군 불교총신도회장 부석종 제독,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 유재문 장군, 예비역 불자회장 박대섭 예비역 장군 불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교육관 개관으로 군불교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포교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포교로 발전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설했습니다. 이 계룡대 이 템플스테이관으로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불자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세계 군인 문화 축제에서도 전 세계 군인들이 이 템플스테이관을 와서 잘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홍제사 템플스테이관이 많은 군인 장병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시민들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불교 문화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일 스님은 또 앞으로 완공될 호국 홍제사 건립에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아마 법당도 1차 준공은 내년 6월에 기초를 끝내고 내부 2차 불사가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짓는 대웅보전과 홍제사 법당은 한국의 전통적인 양식을 살려서 내부 인테리어와 불상과 정각의 모습을 갖출까 합니다. 계룡대 템플스테이관 건립불사는 지난 2016년 1월 국방중기 계획 반영에 확정된 이후 지난해 7월 착공, 올해 10월 초 준공을 마치며 추진 5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템플스테이관에는 총 58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42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4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25개의 객실과 소법당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불교 문화 행사가 열리며 군불교의 큰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관 옆으론 군포교 전진기지가 될 호국 홍제사 건립이 한창입니다. 연면적 3,5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호국 홍제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호국의 정기로 가득 찬 군포교의 황금어장 계룡대, 한국 불교의 동량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교육관 템플스테이관, 국군의 심장 계룡대 템플스테이관 개관으로 군포교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가 제60일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이틀에 걸쳐 봉행했습니다. 4부대 중은 첫날 해인사 경내 전각참배를 시작으로 삼사스님을 법사로 해인산매 법문을 들은 뒤 비로자나 광명법회 철야정진을 펼쳤습니다.
이어 이튿날 해인사 금강계단 앞에서 3, 4, 7증 법사 스님 증명으로 보살계를 수지하며 참된 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을 성취할 때까지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범한다는 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해인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는 주지 현흥 스님 등이 함께한 왕생단 영가제와 경례 순례로 막을 내렸습니다. 호국불교의 상징 삼영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헌양제가 스님의 출가 사찰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직지사 사명각에서 열린 헌양제는 청수, 주향통서, 삼영대사 종사영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은 삼영대사의 지혜와 자비심을 본받아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설했습니다. 사명대사의 민족혼이 세서생생 계승되고 직지사 창건주 아두화상이 향으로 성국 공주를 치유했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해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직지사는 헌양제와 함께 제4회 직지신임문학상과 사명대사 추모 100일장 시상식도 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154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직지사로 출가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담아 결성된 젊은 불자 모임 서울 수국사 상월청년회가 일기 활동을 회양하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년 전 천막정진으로 시작해 작년 자비순례, 올해 천리순례로 이어진 상월결사가 청년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사찰법당에서 젊은이들의 연비의식이 치러집니다. 서울 온평구 수국사 상월청년회 일기 회양식. 이른바 MZ세대 28명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5개를 수지했습니다. 상월이라는 대한불교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로부터 그 중심에 새로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층 탈종교화와 코로나 사태의 악조건 속에서 20, 30대로만 이뤄진 일기 상월 청년회는 지난 3월 입제 7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 청년회원 중 3명은 최근 진행된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에 동참하며 423km 대장정 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19일 여정을 함께 하면서 심신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스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2년 전 한국불교 중흥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위례 상월선언 결사와 이어진 자비순례를 계기로 수국사가 조직한 상월청년회는 이번 일기 수료와 동시에 33명의 신입 회원이 참석한 2기 입제식을 이어갔습니다. 침체된 청년불교의 이런 희망적인 모습에 조계종 포교원장 범혜 스님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격려금을 전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오늘의 불교를 새롭게 하고 내일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면 내가 나침이 되고 지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선택하신 일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총도감이기도 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의 의미를 젊은 불교에서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수료식에서 개근상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수여하는 등 성실하게 활동한 일기 청년 회원 대부분에게 풍성한 상금과 상품을 선사했습니다. 상월 선언에 저희들이 결사를 들어가고 나와서 저희 해주이신 자성 큰 스님께서 첫째도 둘째도 포교라는 화두를 두신 것 같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좀 너무 지금 적은 그런 현실이 많이 안타까웠고 천막정진을 시작으로 자비순례 천리순례로 이어진 상월결사의 정신이 청년 포교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경주 기림사 전 주지 종강 스님이 세수 68세, 법납 54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종강 스님의 빈소는 경주 동국대병원에 마련됐으며 연결식은 내일 경주 기림사에서 봉행됩니다. 종강 스님은 1968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불교 전문 강원 강주, 남원 실상사 화엄 항립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어 경주 기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과 경주시 장애인 복지관장 등으로 활동하며 불교의 대사회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국토 최북단 비무장지대를 찾아 남북 분단 현장을 순례했습니다. 북녘 금강산과 해금강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 옛날 마을에 살던 인색한 부자가 스님에게 쇠똥을 시주했다가 집이 물에 잠겨 지금의 석호를 잃었다는 설화가 담긴 강원도 고성 화진포.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별장을 비롯해 1948년부터 6.25 전쟁 전까지 김일성 일가가 사용한 별장이 나란히 자리한 이곳을 스님들과 민추본 회원들이 찾았습니다. 조계종 대북교류 전당기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평화통일을 발언하며 해마다 개최하는 평화통일 아카데미 순례 행사. 올해는 6.25 전쟁 당시 수복한 지역인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찾아 민간인 통제선 내부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등을 순례했습니다. 뒤에 한강 신도시가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파주까지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강을 하나 놓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평화가 소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장소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야 된다. 과거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서 남북교류의 등대 역할을 했던 통일전망대는 이제는 분단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동해바다를 수놓은 해금강을 접한 민추본 회원들은 언젠가는 꼭 두 발로 가보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과 해금강은 감동이었습니다. 꼭 다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주부인데 주부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을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가고 싶다 금강산, 다시 보자 금강산. 그 말대로 언젠가 이제 다시 금강산에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북 불교계가 손을 잡고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펼칠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금강산 옛길 복원 등 불교계 대북 수건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적경지역. 민추본 회원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올해 순례를 해양했습니다. 불자들의 발언이 군사 적경지역을 평화와 통일로 물들였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의 천연고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지난 22일 대웅전 마당에서 제17회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를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 그리고 행복이 더욱 증장되시길 기도드리며 모두 부처님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축원드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선 정호 스님 트리오의 클래식 공연과 가수 김수희, 알리, KCM, 재즈 피아니스트 곽찬욱 등의 무대가 선보여 천연고찰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유튜브 채널 진관사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불교의 정신과 문화는 우리 삶을 향기롭고 풍성하게 만든다며 이번 음악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륵도량 부산 백양산 성광사가 창건 20주년을 맞아 청소년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인근 대덕여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스님과 장제원 국회의원, 대덕여고 이동형 교장과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광사 주지 성문스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았다며 모두 각자의 개성을 살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광사의 장학금 전달은 사찰 창건시에 시작돼 21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부산 중구 장애인협회 자비햇살 1000kg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사찰 태고종 용궁사가 사격을 높이기 위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관문에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불교를 알리고 지역 불교 중심 수행처로도 자리 잡을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척에 자리한 천년고찰 용궁사. 코로나 사태 전만 해도 해마다 13,0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았던 관광 명소입니다. 영종도에서 단 한 곳뿐인 전통사찰인데다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궁사를 찾고 불보살님을 찾으며 기도 정진하면 반드시 행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용궁사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집으로 삼아 기도 정진하시고 꼭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찰 일부 시설이 낙후됐고 경사제에 조성된 법당 석축 일부가 일본식으로 조성돼 우리 전통 건축 양식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용궁사는 석축을 재정비하고 대용 보전을 새로 건립하는 등 8년간의 대작불사를 진행해 이번에 비로소 합격을 갖췄습니다.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불교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불자들의 수행처로 활용될 최적의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용궁사는 1300년의 옹지를 가슴에 품고 새롭게 희망찬 새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어 불국정토의 초석이 되게 하시며 신축법당 낙성법회에는 종단 스님과 지자체 관계자, 지역 신도 등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지역 명소를 가꾸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불사가 원만회항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또 이곳에 용궁사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문화의 또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용궁사는 앞으로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 진입도로 확장 불사 등 순차적으로 도량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웅보전 신축 불사를 통해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한 용궁사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포교도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운산 용궁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청주시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무대에는 김다현, 오로라, 현민 등 인기 가수들이 올라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언택트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BBS TV와 청주불교방송 라디오로 송출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